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엄마는 참 착한 시어머니셨는데 왜 며느리한테만 얕잡아 보일까요? 혹은 그냥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마음 아픈 상황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복잡한 감정들, 그 고민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런 상황들이 결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의 고부관계와 지금의 고부관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심리학자 버지니아 세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관계 역시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예전엔 어떠했나요? 시어머니는 가정을 쥐고 있는 권위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게 가족의 질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기에 시어머니도 이제는 조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권위자에서 눈치 보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뀐 거죠. 정신분석학자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 조절에서 나온다. 고부관계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본래 낯선 사람이었던 두 여성이 아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갑자기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건 사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천에 사시는 백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 씨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생일이면 선물을 준비하고 아플 때면 병문안을 다니고 손주를 돌보는 일도 기꺼이 도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는 오히려 백 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주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또? 라는 표정을 짓고 병문안은 일부러 오실 필요 없었는데 라는 반응만 돌아왔어요. 전북에 계신 임미경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면 반찬을 해다 주고 손주 용품을 사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의 김정숙 씨는 더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를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친절함의 시작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자신을 독립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그 친절에 대한 보답의 부담감도 상당하죠. 여러분, 이건 신경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받는 사람이 내 영역에 침범받고 있다고 느끼면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서울에 사시는 조현자 씨는 며느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이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처음엔 뭔가 이상했지만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아이 봐주시는 대신 빨래는 저희가 하니까 개어주시면 안 될까요? 밑반찬 좀 만들어주시면. 철학자 한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감정은 소비된다. 손주를 보겠다는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순수한 마음이 오염되는 거죠. 조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보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일꾼이 되는 건 싫어요. 여러분,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군가가 이용하려 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부산의 이영숙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 후에 아예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실수하기 싫어서 그냥 안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원천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관계는 더욱 경직됩니다. 관계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는 것이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완전한 침묵보다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며느리야, 별일 없이 잘 지내지? 같은 간단한 안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들이니까 날 이해하겠지. 아들이면 며느리를 설득해 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광주의 박혜자 씨는 아들에게 하소연했어요. 내 아내가 나를 피한다. 뭐가 문제야? 그런데 아들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아내가 힘들어해요. 제발 조금만 거리를 두세요. 아들도 이제는 아들이기 전에 남편인 거예요. 현대 가족 구조에서 남편은 아내의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유지되거든요. 이기주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감정의 빚이다. 아들에게 기대를 걸면 걸수록 실망만 커질 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중재자로 세우지 마세요. 그건 아들도 고통스럽고 며느리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더 괴로운 건 뭘까요? 바로 비워진 내 시간입니다. 대전의 최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랑 멀어지는 건 견딜만해.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더 힘들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퇴 후의 관계 집착은 실제로는 내 삶의 중심 상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할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비로소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죠.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타인 결핍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빈자리다. 대구의 윤정자 씨는 꽃꽂이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간 때우기였는데 점점 재미가 붙더래요. 이제는 꽃꽂이 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매주 다른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복자 씨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어요. 한 달에 2번 만나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나만의 삶을 찾으세요. 그래야 며느리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더 여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현자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조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 후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놓아주자. 그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하던 연락을 한 달에 1번으로 줄였어요. 반찬도 해주지 않았고 아이 봐달라는 요청에도 바빠서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안부가 궁금해서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리를 두니까 서로 편해졌어요. 이제 만나면 억지로 화기애애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의 법칙입니다. 놓아야 돌아온다. 여러분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끼시는 그 고통, 그 서운함, 그 분노를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남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간섭받기 싫어했죠? 자유롭고 싶어 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시어머니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다릴 줄 아는 어른됨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힘들 때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것보다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요?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시어머니의 고유한 지위는 가깝지 않기 때문에 더 존중받는 자리일 수 있어요. 매일 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며느리에게 딸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예의 바른 타인으로 대하세요. 일방적인 호의는 줄이세요. 요청받을 때만 도움을 주세요. 아들을 중재자로 세우지 마세요.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내 삶의 중심을 찾으세요. 취미든 모임이든 봉사든 뭐라도 좋아요. 거리두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졌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고부관계는 없어요. 다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돌보고 나의 삶을 찾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바뀔 거예요.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며느리를 멀쩡한 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추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